수학2는 첫 번째 단원이 함수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 그래도 우리 2학기 때 했던 거라 머릿속에 조금은 남아 있을 거라서 저 짧게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냥 공부하라고 했더니 예제나 유제 풀면서 막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 같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면 페이지가 4개 정도 되네요. 꼭지가 여러 개 있는데 각 꼭지별로 해야 될 얘기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건 극한이니까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런 이야기인데, 수렴한다는 건 어떤 특정한 값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호가 나오기를 x가 a를 향해서 갈 때 fx가 b야, 이렇게 생겨먹은 기호인데 정의는 이거죠. x가 a는 아니면서 a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b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fx가 b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중요한 건 x가 a는 아니라는 거고요. x가 a와는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가까워져, 이런 소리인데, 가까워진다는 표현이 사실은 뭐 어떻게 수치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이해하기 난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먹는 게 그림이죠. 그림.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보면 x좌표가 점점점 a에 가까워져 가면서 fx의 값이 누구를 향해서 가는지를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추세를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x가 a는 아니면서 라고 했으니까 a 되기 직전까지만 살펴볼 거라는 거야. 이런 그림에서 x가 만약에 a가 된다고 치면 fx가 누가 될까를 한번 추측을 해보자는 거지. 예측을 해보자는 거지. 그럼 생긴 모양이 a 앞부분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점점점 커져서 실제로 a가 됐을 땐 아마 b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 a에 도착하면 실제로 b라는 값을 갖긴 하겠지만, 그건 우리가 극한을 살펴볼 땐 a와는 다른 값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a 바로 앞에까지만 딱 쳐다보고 a일 때 뭘지를 예측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비교해야 될 건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 여기 a고 여기가 b고 실제로 함수값이 c일 때, 이렇게 생긴 fx가 있다고 했을 때 요 녀석도 x가 a를 향해서 다가가면 도대체 fx가 뭐가 될까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a 앞에까지만 가리고, 그러면 a 앞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a가 되면 b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대충 예측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건 실제로 a를 집어넣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a라는 점은 가리고 쳐다볼 거라는 거고, 가리고 쳐다봤을 때 x가 a가 되면 fx는 뭐가 될 것처럼 보이니? 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도 실제로 a에 도착했을 땐 다른 값을 갖겠지만 얘도 a로 갈 때 fx는 극한값이 b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도 b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죠? 실제로 fa가 b라는 값을 갖고 실제로 fa가 c라는 값을 갖는 건 그건 a를 집어넣었을 때 얘기고, 극한에서는 a가 아니고 a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둘 다 같은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비교해야 될 그림이 얘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는데, 여기 a, 여기 b, 여기 c. 이것도 가리고 쳐다보면 요만큼 가리고 보면 b가 될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a에 가까워질 때라는 것의 의미는 a 왼쪽에서, 즉 a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a가 되어갈 수도 있지만 a보다 큰 값에서 a가 되어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 우리 보통 요 곡선 위에 화살표로 많이 표시하는데, 이렇게 a보다 작으면서 a에 가까워지는 거랑 크면서 a에 가까워지는 거,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하고 요렇게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얘는 이거하고 이거가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죠?
A보다 작거나 A보다 큰 쪽에서 A에 다가오는 거, A에 가까워진다는 건 그렇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그래프 두 개는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든 큰 쪽에서 다가오든 다 B를 향해서 다가가는데 얘는 왼쪽이 오른쪽이 서로 다른 값을 향해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없죠. 발산한다라고 우리 보통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 오는 거 우리 알고 있지만 왼쪽 편에서 오는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좌극한 이렇게 부르죠. 리미트 x가 a-1 때 fx 얘가 b고 오른쪽에서 오는 거 즉 x가 약간 크다는 거야. a보다 x가 a 플러스 1 때 fx하고 이거 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고 걔네들이 같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극한이 수렴한다, 발산한다 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값을 가지면 극한값이 있는 거다. 즉 수렴하는 거다. 그 얘기고 둘 중에 하나가 없거나 다르면 극한값이 없는 거니까 발산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소리이긴 한데 이 기호 나온 김에 이제 극한 성질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애초에 이런 기호를 썼다는 것 자체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b야. 여기 써 있는 이 등호 있죠. 이 등호의 의미 자체가 원래 수학에서 등호는 좌변 우변이 완전히 같은 걸 나타내는 건데 fx랑 b랑 둘이 완전히 똑같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리미트하고 등호가 합쳐져서 이 둘이 수렴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식이 이렇게 써있기만 하면 한글로 야 fx가 b에 수렴해 fx의 극한값이 b야 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써있는 것 자체가 수렴한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b는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x가 a를 향해서 갈 때 fx가 b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 녀석은 이제 fx의 뭐 목적지다, 목표하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fx가 딱 b에 도착하지 않아도 b를 향해서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당연히 이 b는 실수여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기호 나오는 거니까 극한의 성질 보고 가자면 이런 건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뭐 알파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 당연히 알파하고 베타는 실수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뭐 실수 배하는 건데 극한 안에 k 실수 배되어 있는 건 리미트 밖으로 뽑아내서 극한에다가 그냥 실수 배하는 거랑 똑같다 그런 이야기고요. fx가 수렴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냥 그 극한 값에 k를 바로 곱해서 값을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fx랑 gx랑 더한 녀석 이렇게 더한 녀석도 리미트를 따로따로 쪼개서 따로따로 더하시면 되고요. 얘 나름대로 극한값 있고 얘 나름대로 극한값 있기 때문에 그 둘의 극한값을 따로따로 더해서 그냥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빼는 것도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가능하고요. 곱하는 것도 따로따로 당연히 가능하고요. 나누는 거 역시나 당연히 따로따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가능하다는 건 사칙연산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치 숫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겨먹은 영어 덩어리가 결국 B라는 어떤 실수와 같은 거라고 취급하자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이 등호의 의미는 수렴한다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등호를 갖다 썼다는 건 얘랑 둘이 같은 것처럼 취급하세요 그런 이야기고 이 영어 덩어리가 하나의 숫자인 것처럼 작동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하는 거 빼는 거 곱하는 거 나누는 것이 다 가능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칙연산이 가능한데 이 사칙연산 할 때 조심해야 될 거 하나는 나누기 하는 거지 나누기. 이 나누기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당연히 분모에 들어갈 베타가 0이 아니어야 돼요. 뭐 이런 조건이 달리겠죠. 이건 뭐 극한이랑 상관없이 사칙연산이니까 나누기 하는 녀석이 0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극한의 성질인데 뭐 이건 앞으로 극한값을 계산할 때도 계속 써먹을 거고 뭐 미정계수 뭐시기니 뭐 아니면 참거지 찾으세요 이런 거 할 때 계속해서 나올 녀석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고 1차원적으로 자주 나오는 함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야. 이 극한의 성질이라는 건 실수배하거나 사칙연산이 가능해요. 그게 결론인데 전제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 다 수렴해야 돼. 둘 다 수렴하는 녀석이어야 둘이 더하든지 빼든지 곱하든지 나누든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그냥 꽝. 그때는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고. 뭐 예를 들어서 둘이 수렴하는 녀석이면 더하면 수렴하니? 응, 수렴하는 거고. 곱하면 수렴하니? 수렴하는 거야. 빼면 수렴하니? 수렴하는 거야. 나누면 수렴하니? 분모 0이 아니라면 수렴하는 거야.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사칙 연산한 결과가 수렴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모른다라고 해야 돼요. 수렴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는 거고 얘는 수렴하지 않는 거야. 이 둘을 짬뽕에서 새로운 식을 하나 만들었어. 그럼 이 녀석의 수렴 여부는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시 앞에서 했던 이 녀석 자체의 좌극한 우극한을 살펴서 같은지를 보란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수렴하는 애 둘을 짬뽕한 거면 짬뽕한 이 최종적인 결과물의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수렴한 두 개를 섞어서 만든 녀석은 수렴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런데 수렴하지 않는 게 섞여 있으면 이 녀석의 수렴 여부는 다시 판단하라고. 좌극한 우극한을 이용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나오는 거고 그 외에 계산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산수하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가 극한값 계산하러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계산할 때 엄청나게 중요하게 많이 나올 거니까 수렴하는 녀석 두 개를 찾아서 이 두 개를 똑같이 연산하면 그 결과도 극한값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얘기를 꼭 기억하시고 연산한 결과의 극한값을 찾으라거나 수렴 여부를 찾으세요라고 말하면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건 이 둘 다 제대로 된 값을 수렴하는지를 보시는 거고 그렇다면 사칙 연산한 결과는 수렴하게 될 텐데 조심해야 될 것보다 나눌 때 분모 0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두 가지를 꼭 잘 기억하시고 세 번째 해야 될 얘기는 그래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야. 극한값 얼마니? 수렴하는 값이 얼마니? 이런 건데 맨 첫 번째로 제가 그래프 그려서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거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시면 돼요. 어쨌든 찾는 게 뭔데? 이거 B. 얘는 fx의 목적지가 어디니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x좌표 A 근처를 살펴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바로 나올 건데 뭐 앞으로 나올 녀석이 극한 값을 찾는 건데 아마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는 녀석도 막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릴 수 있다 그래도 약간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극한 값을 찾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첫 번째도 아니야. 0번째로 시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대입하는 거야. 찾으라고 한 건 이건데 똑같은 걸 또 쓰고 있네. x가 a로 갈 때 fx 이걸 찾으라고 한 건데 첫 번째로 시도해 보는 건 뭐냐? 그래, 왜 이래?
x에다 a를 대입해서 fa라는 값을 한번 찾아보는 거지. 그죠? 뭐 뒤에 나올 이야기지만 땡겨서 얘기하자면 fx라고 뭔가 식으로 딱 하나의 식으로 나오는 녀석의 경우엔 대부분 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녀석들일 것이기 때문에 극한값을 찾으세요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시도하는 건 당연히 식을 대입하는 거예요. 우리 왜 제가 그림 3개 그렸을 때 첫 번째는 이거고 그 다음은 이거고 그 다음은 이건데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나온 건 이런 거라고 주로. 여기 A라고 치고 여기 B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극한값이 B야. 아니 실컷 X가 A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그래서 결국 요 점을 찾으려면 A를 대입해야 된다고. A를 대입해서 B라는 값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도하는 건 당연히 대입하는 거야. 그런데 대입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경우들에는 극한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먼저 다 쓰고 가죠.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네 번째로 나오는 건 0 곱하기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 뭐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책에 정리되어 있는 극한을 계산하는 경우인데 0분의 0 이야기를 먼저 좀 하자면 대입을 했을 때 x에다 a를 대입했더니 뒤에 나오는 식이 유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는 경우라는 거야. 만약에 분자 혼자 0이 되는 경우면 그냥 0이라는 그 값을 갖는 거예요. 분모 혼자 0이 되는 경우라면 그건 발산하는 거야. 숫자가 아니니까. 근데 0분의 0이 됐다는 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지. 사실은 x가 a는 아니라고 했는데 어차피 극한 찾는 거니까 a를 대입한 거거든. 대입했더니 0분의 0이 된 거니까 사실은 분모도 0이라기보단 거의 0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분자도 거의 0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이거 아니고 책에 있는 예제를 하나 보려고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죠? 첫 번째 시도는 대입하는 거. 1 대입해보면 분모도 0이 됐고 분자도 0이 됐어요. 근데 0이 되었다는 건 x가 1은 아닌데 1을 대입한 거잖아? 그러니까 0이 되었지만 실제로 0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0이다 그런 이야기지. 그래서 0분의 0이니까 하는 방법은 뭐였어?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는 거였다고요. 더 이상 0분의 0이 안 되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분모 인수분해 해보면 x랑 x 마이너스 1 지금 요 놈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분자도 인수분해 해보면 x 마이너스 1에 2x 더하기 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요 놈 때문에 분자도 0이 되는 거라고. 근데 x가 거의 1인 거지 실제로 1은 아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밑줄 그은 것도 거의 0인 거지 실제로 딱 0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약분을 할 수 있어요.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약분하면 x분의 2x 더하기 5를 살펴보라는 거고 그럼 다시 뭐 하면 돼? 이제 또 다시 대입을 해보면 된다고. 해보면 분모는 1이고 분자는 2 더하기 5니까 7이라는 값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0분의 0꼴의 경우에 지금 한 것처럼 0이 되도록 하는 인수를 찾아서 약분하고 다시 대입해보는 거. 이게 0분의 0꼴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0분의 0꼴이고요.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이 녀석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숫자가 다르네.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이거 똑같이 생긴 걸로 할까?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번에 무한대로 가는 건데 이 무한대로 가는 건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해하세요.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요. x에다 엄청 큰 숫자 넣을 거다 그런 얘기거든. 분모 엄청 커질 거고 분자도 엄청 커질 거야. 둘 다 미친 듯이 커질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써먹는 게 뭐가 있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라는 거예요. 얘는 얼마냐면 0입니다. 분자는 가만히 있고 분모만 커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가 작아지겠죠. 절대값이. 실제로 0이라는 값을 갖지는 못해요. 하지만 점점 0에 가까워질 거다라는 거고, 요거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거잖아. x축에 y축에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x가 커지면 fx는 점점 x축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점근선 그러잖아. x축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실제로 x축에 닿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x분의 1이라는 값 자체는 점점 0에 가까워진다고, 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써 있는 요 식을 하나 이용할 건데, 무한대로 가는 건.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거 자체도 지금 발산하는 거고 이거 자체도 발산하는 거라서, 발산하는 두 개를 이용해서 뭔가 산수를 하는 건 어차피 불가능해요. 우리 극한의 성질에서 말했지만 수렴하는 녀석이어야 둘이 나누든지 빼든지 뭐 하든지 할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극한값을 바로 찾을 수는 없고 얘네 둘을 수렴하게 만들 거야. 어떻게 수렴하게 만들 거냐면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분자랑 분모를 x제곱으로 나눌 거라고요. 그러면 분모는 1-x분의 1이 될 거고, 분자는 2 더하기 x분의 3 빼기 x제곱분의 5,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x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그 상태에서 쳐다보면 이제 얘는 어차피 0이잖아. 얘는 0이니까 뭐 미리 계산해도 되죠. 0, 1 빼기 0. 얘도 0, 얘도 0이잖아요. 그럼 이제 분모는 1에 수렴하는 거고 분자는 2에 수렴하는 거니까 1분의 2라는 값에 수렴하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발산하는 녀석을 수렴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산수를 한 건데, 이거 맨날 이렇게 하는 게 귀찮으니까 아예 그냥 책에서 정리해 주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한다? 뭐부터 본다? 최고차항의 차수를 먼저 비교해 봐서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 가지고 찾을 거다. 왜냐면 제일 차수 큰 거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어차피 쩌리로 없어질 거예요. 다 0으로 없어질 거니까 차수 제일 큰 것만 쳐다보면 된다는 거고,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그래서 0으로 갈 거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로 갈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뒤에 게 0으로 없어질 거니까 사실상 여기서 애초에 이런 애들을 미리 지워도 돼요. 엄청 커질 거니까 얘밖에 없어. 얘만 주인공이야. 얘 다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나서 x제곱으로 나누면 2라는 그 값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정리되어 있기로는 차수를 비교한 다음에 뭐 개수의 비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얘를 왜 이용하냐면 이거 이용하려고. 수렴하는 녀석이 되어야 둘이 나누기로 연결된 걸 뭔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수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성질을 이용할 거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나오는 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책 어디 없나? 없네. 뒤에 가서 보시면 뭐 예제 문제 같은 거 있을 텐데, 그냥 하나 만들어 볼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더하기 1 빼기 루트 4x제곱 더하기 2x, 뭐 이런 거 할까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엄청 커질 건데, 이 빼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 녀석도 무한대로 커지는 거고 요 녀석도 무한대로 커지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건데, 만약에 여기가 더하기였으면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하는 거야. 그럼 걔는 당연히 무한대예요. 그럼 뭐 생각할 필요도 없지. 그냥 졸라 큰 거랑 졸라 큰 거 더하면 졸라 큰 거니까 그냥 날라갈 건데, 얘는 엄청 큰 거에서 엄청 큰 걸 빼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더 커지냐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히 중간 어딘가에 멈출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요 같은 경우에 눈치를 채보자면 적당한 어딘가에서 멈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요것도 1차죠. 요거 제곱이지만 루트 안에 들었으니까 요것도 1차고요. 그 1차항의 개수가 얘는 2죠. 얘는 루트 4거든요. 루트 4니까 얘도 2예요. 그러니까 둘 다 차수도 똑같고 그 앞에 개수도 똑같아. 그래서 약간 비슷한 속도로 빠르게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경우엔 이걸 지금 당장 푸는 게 아니라 약간 변형을 해야죠.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엔 뭐 하면 되는 거야? 유리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분자는 2x 더하기 1의 제곱에서 4x 제곱 더하기 2x를 빼는 거고요. 분모는 2x 더하기 1에다가 루트 4x 제곱 더하기 2x를 더하는 거고요. 그래서 분자만 빠르게 살펴보면 여기 4x 제곱이랑 여기 4x 제곱은 사라질 거고 여기 4x에 요거 2x 뺄 거니까 이제 2x 될 거고 뒤에 더하기 1 이렇게 붙을 거고요. 분모는 2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그러고 나서 보면 다시 이제 분모 무한대 되고 분자 무한대 될 건데 분모 분자 둘 다 차수가 1차인 거니까 개수만 살펴보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2 더하기 루트 4 분의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빨리 산수하자면. 물론 얘도 원래는 분모 분자를 x로 나눠가지고 0 되는 거 날리고 남는 것만 살펴보는 거긴 하지만 뭐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개수만 보시면 2 루트 4, 2 이렇게 해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그 값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본 것처럼 이거 단독으로 뭔가 계산한다기보다 유리화 같은 걸 거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거 왜 좁은 데다 자꾸 이러고 있지? 마지막에 나와 있는 0 곱하기 무한대는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x제곱이고 x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걸 0 곱하기 무한대 또는 무한대 곱하기 0이라고 하는 이유는 얘도 당연히 첫 번째로 시도할 건 2를 대입하는 건데 대입해보면 이 앞에 있는 덩어리는 0분의 4가 돼요. 그래서 이거 0분의 4니까 이걸 무한대라고 표현한 거고 뒤에 건 2분의 1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0이 된 거지. 그래서 얘가 0분의 4니까 무한대고 얘를 0이라고 해서 이제 0 곱하기 무한대 또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다 라고 말했지만 얘가 무한대가 된 이유 자체가 0분의 뭐여서 그렇거든. 분모가 0이어서 이걸 무한대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그럼 이걸 순서만 약간 바꿔서 써보면 아예 그냥 얘를 분모에다 박아 넣어버리면 이렇게 이건 그냥 0분의 0인 꼴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0분의 4랑 0을 곱한 거니까 4에다 0분의 0 곱한 거라고 보는 거지 0분의 0 된 거라고요. 그럼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찾아서 약분하시면 다시 0분의 0이 아닌 꼴이 될 거니까 산수가 가능해질 거다 그런 이야기고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찾으려고 보니 분모는 그냥 인수분해하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됐고 분자는 얘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4라는 어떤 값을 가질 거니까 됐고 뒤에 오는 요 녀석이 2분의 1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0이 되는 건데 이거 보면 인수분해라는 표현은 좀 적당하지 않죠. 하지만 요 녀석은 통분해보면 x-2라는 게 눈에 빡 들어오잖아요. 그죠? 통분해보면 분모는 2x고요. 분자는 2-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되도록 하는 범인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하고 얘를 통째로 약분하시면 요건 마이너스 1이 살아남을 거고 그래서 남는 건 굳이 식 정리하지 말고 바로 숫자 대입해보면 분모는 2 더하기 2분의 분자는 2의 제곱에 2x에다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극한값이 만들어지더라 해요. 즉
여기 써있는 0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다? 0분의 0꼴의 그냥 한 유형에 불과한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할 수 있는 게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래프를 그리기 좀 불편하거나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녀석의 경우에 극한값을 찾는 방법으로 이런 녀석들이 있고요. 대입해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건 0분의 0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는 거. 무한대분의 무한된 무한대분의 1을 만들어서 이제 수렴하게 만든 다음에 계산하는 거 등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극한값 계산하는 것들이고요. 어디 갔니?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하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미정계수인가요? 네.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문제 풀 때 많이 필요한 기술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자면 이런 거예요. 중요한 명제가 두 가지 나오는 건데 위에 있는 것부터 보면 이렇게 유리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녀석이 수렴했다고 했을 때 살펴보니까 분모는 0이 된다는 거야. 그럼 분자가 0이 되냐? 물어보는 거고. 똑같이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번엔 분자가 0일 때 분모가 0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린 한 번씩은 배웠으니까 대충 기억은 할 텐데 위에 있는 건 참이죠. 수렴했는데 분모가 0이 돼? 분모 혼자 만약에 0이 됐으면 당연히 발산한 녀석이었을 거잖아. 근데 수렴했다는 이야기니까 아마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인수가 약분돼서 없어졌다는 이야기겠지. 그지? 그래서 분자도 0이 돼야 돼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극한의 성질에 따르자면 어쨌든 수렴했다는 이야기고요. 얘도 0이라는 값을 수렴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통째로와 이 통째로를 곱한 거야. gx분의 fx랑 gx를 곱한 거예요. 그럼 gx는 사라지고 fx만 남겠죠? 그게 알파 곱하기 0이라는 그런 값에 수렴한 거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얘하고 둘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수렴하는 두 개를 곱해서 새로 만들었다고. 당연히 수렴한다고. 그리고 그 극한값은 극한값끼리 곱한 0이라는 값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봐.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너요. 멍 때리지 말고. 얘는요. gx분의 fx가 수렴했고 fx가 0에 수렴했을 때 gx가 0이니 얘는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냐면 이것도 극한의 성질에 따르자면 gx분의 fx랑 fx를 무슨 짓을 해야 얘가 될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얘랑 뭘 해야 제가 될 거냐면 요걸로 나누면 되죠. 뭐 이거를 역수 취한 다음에 얘랑 곱하면 째가 되거든요. 그 말은 이걸로 나누란 이야기야. 얘를 분모에 집어넣으면 fx가 약분되고 gx만 뻘렁 튀어 올라오니까 째가 될 건데 그럼 이거로 나누세요거든. 그럼 얘도 수렴했고 얘도 수렴했고 둘이 나누라는 건데 얘는 왜 거짓이냐? 나누기 할 알파가 0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저걸 찾으려면 fx를 gx분의 fx로 나누어야 하는데 이건 0이고 이건 알파래. 이게 0인지 아닌지 모른다고요. 이게 0이 아니어야 알파분의 0이라는 값을 수렴할 건데 이게 만약에 0이면 0을 0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것이 참이 되려면
얘가 0이 아니야 라는 조건이 있어야 얘가 참이 되는 거였다고요. 이거 모르면 거짓이다 그 소리였다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극한의 성질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미정계수의 결정이라는 곳에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대소 이야기까지 하고 예제 보러 가보죠. 대소관계 이야기는 이런 건데 fx랑 gx가 이런 관계에 있고 얘가 알파에 수렴하고 얘가 베타에 수렴한다면 알파와 베타의 대소는 당연히 베타가 더 크겠죠. 역전이 될 리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여기에 등호가 생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알파나 베타는 극한값인데 극한값이라는 건 목표하는 지점이라고요. fx가 가고 싶은 곳, gx가 가고 싶은 곳, 그 목표하는 지점은 역전이 되면 안 되지만 둘이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건 괜찮다고요. 그죠? 뭐 아까 했던 것 중에 왜 뭐 이런 거 있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x분의 1,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얘네 둘 다 0이에요. 둘이 같을 수 있다고.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서 이거 둘은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역전이 될 리도 없어. 항상 얘가 더 크다고요. x가 0보다 크면. 그런데 둘 다 그 값은 0이잖아요. 같은 경우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게 대소 이야기에 나오는 건데 책에는 보면 어떤 책에는 보면 여기에 등호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거든요. F랑 G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얘가 성립해라고 했는데 여기 등호 없어도 된다고. 그냥 G가 맨날 큰 거여도 당연히 등호는 생겨날 수 있다. 그 얘기고 이거를 약간 확장하면 이런 이야기도 돼요. fx랑 gx 사이에 hx라는 녀석이 들어있는데 x가 a로 갈 때 fx랑 x가 a로 갈 때 gx가 둘 다 같은 알파라는 값에 만약에 수렴한다면 사이에 껴있는 hx라는 녀석도 알파라는 값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껴있는데 f랑 g의 목적지가 둘이 같으면 사이에 껴있는 것도 거기로 밖에 갈 수 없다고. 그곳을 향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더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게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건데 극한의 대소관계에 나오는 결정판이죠. 그래서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녀석의 극한값을 실제로 찾기가 너무 불편할 때 찾을 수 없을 때 이것의 극한값과 이것의 극한값을 찾아서 얘네들의 극한값이 만약에 같다면 사이에 껴있는 것도 걔한테 수렴하는 거지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요거 찾기 불편할 때 자주 써먹을 녀석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같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로 가보죠. 첫 번째 예제는 그래프 그려져 있고요. 요거 가지고 극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건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거고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라는 건 이거는 마이너스 1 숫자 뒤에 방향이 없으니까 좌극한 우극한 둘 다 살펴보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좌우를 살펴볼 건데 실제로 마이너스 1에서 함수 값은 1이지만 우리는 극한 찾는 거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그으면 되죠. 요거하고 요거라고 그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 화살표의 끝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값이 얼마냐면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극한 값은 얘는 0이 될 거고요. 요거 0 플러스의 f-x인데 사실은 합성하는 거나 비슷하죠. 근데 요거는 기억을 해두자면 이런 거야. x에다가는 0 플러스를 넣을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나는 f-x니까 마이너스 x가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이건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x가 0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x는 0 플러스의 마이너스. 근데 이건 마이너스 0 마이너스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 값에도 마이너스가 붙지만 방향도 반대로 바뀐다는 거야. 근데 뭐 어차피 마이너스 0은 그냥 0이니까 0 마이너스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게 요건데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거냐?
F0-로 가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요 녀석을 찾아보면 원래는 0 플러스였지만 여기 0 플러스를 넣으면 이거 전체는 0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F0 마이너스 0의 왼쪽 편에서 다가오세요 라는 말이어서 극한값은 2가 될 거다라는 소리예요. 세 번째 있는 건 F1인데 이거는 극한이 아니라 함수값이니까 점 어디 찍혀있나 보면 여기 점 찍혀있네요.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나와 있을 때 화살표 잘 그어서 극한 찾아보시면 되고 아이고 밑에 유제 보시면 두 번째 유제도 그림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유제 1번은 2보다 작을 때 클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극한으로 2-랑 2 플러스가 나왔죠. 2-는 어차피 2를 대입하긴 할 건데 어디다 대입하라는 거냐면 위에다 대입하라는 거겠지. 2-니까. 요건 2 플러스니까 밑에 식에다가 2를 대입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해서 값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성질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보면 이거요. x가 2로 갈 때 x 더하기 2 곱하기 fx가 12다 그랬거든. 근데 이걸 쳐다보고 우린 무슨 생각을 하면 좋으냐면 요 녀석의 극한값 저거 자체의 극한값이 얼마다? 3이다 그 얘기야. 3이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 전체가 12에 수렴하는 거고 x가 2로 갈 때 x 더하기 2라는 건 4에 수렴하는 거잖아요. 수렴하는 녀석 두 개를 찾은 다음에 나누기를 한 거야 통째로. 근데 이건 어차피 0에 수렴하는 게 아니니까 바로 나누어서 3이라는 값에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럼 얘가 3에 수렴한다고 했고 그럼 뒤에 오는 거 봐. x가 2로 갈 때 f분의 g는 2에 수렴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3에 수렴한다고. 그러니까 x가 2로 수렴할 때 gx는 6이라는 값에 수렴하겠죠. 0이 아니야. 곱하는 거잖아요. 그냥 쭉쭉쭉 산수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뭘 되게 어렵게 뭐 식을 바꾸고 이렇게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f는 3에 수렴하고 g는 6에 수렴하는구나 라고 바로 산수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이거 찾으라거든. 얘도 보면 각각이 그냥 알아서 다 수렴하는 거예요. x가 2로 갈 때 얘는 3에 수렴하는 거고요. 얘는 6에 수렴하는 거고 이건 3의 제곱에 이건 2 곱하기 3에 수렴하는 거잖아요. 다 각자 알아서 숫자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냥 대입해서 산수만 하면 끝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굳이 뭐 이걸 인수분해 해야 되나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모양새를 찾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고. 그러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0번째로 해야 되는 건 대입을 하는 거니까 해보시면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애들도 보시면 2 너무 얼마지? 2, 4, 16 F는 이렇게 생겼고 G는 이렇게 생겼는데 2로 가는 극한값을 물어봤거든? 그럼 F는 F 나름대로 극한값이 있죠. G도 G 나름대로의 극한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식 나왔는데 굳이 fx랑 gx에 이런 식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 알아서 값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대입해서 뭐 0분의 0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한 게 됐어. 그러면 그때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해야겠지만 이거 다 그냥 알아서 숫자 가지고 있는 거잖아. 다 대입해서 그냥 찾으시면 된다고요. 산수하는 거니까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에 있는 녀석은 요거는 이제 fx 자체가 어떤 극한값을 가지고 있는지 gx 자체가 어떤 극한값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녀석은 약간 머리를 쓰셔야 하는 거죠. 유제 4번은 같이 풀고 가죠. 그래서 가조건이랑 나조건에 나와 있는 거 보면
fx는 단독으로 뭔가 극한값을 찾기가 약간 불편해요. 물론 찾아보자면 0이라는 극한값을 가졌을 텐데 0이라는 건 0을 가지고 있다는 건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fx는 x제곱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gx라는 녀석도 gx 단독으로 어떤 극한값을 가지고 있는 건 찾기가 약간 힘들어. 그래서 주어진 식이 얘인데 요 녀석을 이제 fx는 x제곱이랑 짝을 지어줄 거고 gx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랑 좀 짝을 지어줘야 뭔가 극한값이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건데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식을 써보면 x가 0으로 갈 때 2x제곱 더하기 5fx x제곱 마이너스 3xgx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일단 fx부터 맞춰주기 위해서 분자랑 분모를 x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fx는 단독으로 뭔가 값을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그래서 해보면 2 더하기 5 x제곱분의 fx 1 마이너스 3 x분의 g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말했지만 0으로 가는 극한이기 때문에 그냥 얘를 찾아볼 수는 있거든요. x가 0으로 갈 때 fx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이건 0이에요. 여기다가 x제곱을 곱하면 되는데 x제곱의 극한값이 0이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얘 나름대로 단독으로 gx라는 녀석의 극한값을 찾으면 0이라고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f에다 0 넣고 g에다 0 넣어서 계산하면 그냥 0 빼기 0분의 0 더하기 0이야. 더 이상 계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뭔가 그냥 f랑 g에 0이라는 숫자를 대입해서 끝날 게 아니라 요 모양이랑 똑같이 생긴 걸 찾으러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누면 이런 모양새가 됐고 살펴보면 요 녀석의 값이 얼마라고? x제곱분의 fx는 이제 8이라는 값을 자기 나름대로 갖는다고요. 그럼 내려와서 x분의 gx라는 녀석이 얼마의 값을 갖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보면 얘거든요. 요거 파란색으로 다시 좀 볼까요? 나 조건. x가 0으로 갈 때 x-2분의 gx래요. 요것의 값이 지금 1이다인데 나는 x, gx가 필요하거든. 그럼 얘만 살펴보자는 이야기인데 극한값이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거든요. x가 0으로 갈 때 x-2는 마이너스 2라는 극한값을 가져요. 그럼 위에 있는 식 통째로랑 밑에 있는 식 통째로를 곱해보면 좌변이 x분의 gx가 돼요. 우변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랑 얘를 통째로 곱하면 x-2는 약분돼서 얘만 남을 거고 우변은 1이랑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될 거라고. 이런 짓을 왜 한 거냐면 나는 이것만 알면 되니까. x분의 gx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요 모양을 만들려고 보니 요런 짓을 하면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요것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았다고요. 그럼 이제 뭐 다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1 더하기 6분의 2 더하기 40이니까 6냐? 뭐 이렇게 생긴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예제나 유제 3번의 경우엔 f나 g가 단독으로 어떤 0이 아닌 실수를 가지기 때문에 대입하시면 되고 4번은 fg 자체는 0이기 때문에 계산이 불편했지만 요거랑 똑같이 생긴 모양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음 가서 예제 3번 요거는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데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려고요. 아까 요걸로 제가 문제 풀면서 예제로 설명하면서 예제로 풀었는데 두 번째 오는 거 보면 그냥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조금 눈에 거슬리는 점이에요. 근데 극한 찾을 때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면
그냥 치환해서 푸는 겁니다. 잘 안 보이니까 손으로 한번 쓰고 가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인데 요건 약간 생각하기 불편하니까 마이너스를 떼서 t라는 새로운 문자를 가지고 와보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t 자체는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되고요. 뒤에 오는 식도 이거 다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겠죠? 근데 x제곱은 마이너스 t 전체의 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t 제곱이 돼요. 요거는 더하기 t로 바뀌겠지. 요거도 그냥 2t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게 돼요. 다행인 건 제곱인 건 마이너스가 어차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고요. 1차 항은 부호가 바뀌겠죠. 뭐 3차 항도 부호 바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새로 만들어서 극한을 찾아보시면 되고 이거 극한값은 찾아보면 차수가 2차니까 나머지 쩌리들을 다 없애고 t제곱 약분하시면 2라는 값이 찾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극한값은 오른쪽에 오는 녀석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치환해서 푼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제 5번도 말로만 하고 가죠. 산수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첫 번째로 시도하는 건 당연히 대입하는 건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얘 0이에요. 분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1에서 루트 3-2를 빼는 거니까 또 0이거든. 그래서 0분의 0이라고요. 0분의 0이니까 할 수 있는 건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는 것밖에 없고요. 분모는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된 거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하면 되고요. 위에 있는 건 인수분해라기보다는 이제 유리화를 먼저 하셔야겠죠. 어차피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잖아. 그렇죠? 유리화를 거치고 나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 예제 4번 가서 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A, B를 찾으세요인데 x가 2로 가는데 분모가 x-2야. 분모 0 됐죠. 그런데 6분의 5라는 큰 값을 가졌대. 그 말은 분자도 0이 돼야 돼. 그런 소리가 되겠죠. 분자가 0이 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2를 대입해서 0이 되게 하면 되는 거니까 2를 대입해보면 루트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3이면 돼요. 그럼 분자는 0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래서 얘가 어쨌든 분모 0이고 분자 0이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리화한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건데 유리화를 해보면 x가 2로 갈 때 분모의 x-2는 놔두고 분자는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서 9를 빼는 거고요. 분모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다가 3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여기 x-2랑 분자도 아마 인수분해 해보면 x-2가 나올 거거든요. 그 둘이 어떻게 잘 해서 약분해보세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약분을 해보면 분모는 얘가 남을 거고요. 분자는 조금 복잡하게 생기긴 했는데 x-2로 나누었을 것이기 때문에 인수분해한 결과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거예요. 이게 이런 거지. 뒤에 x-2가 와야 상수항이 이렇게 둘이 곱하면 b-9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됐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는 건데 대입해보면 이거는 2 대입하면 얼마 나온다고 그랬어요? 3 나온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분모가 누구냐면 3 더하기 3이에요. 애초에 얘가 0분의 0이 된 이유는 요게 3 빼기 3이어서 그랬는데 유리화하면 이거 플러스 달린 걸 밑에다 곱하는 거니까 3 더하기 3이라고. 자연스럽게 분모는 3 더하기 3이 되었을 거야. 분자는요. 2에서 무언가를 빼고 있는데 얘가 얼마래? 6분의 5래. 그럼 얘가 6분의 5란 이야기니까 이거 전체가 5란 이야기고요. 2분의 b-9가 마이너스 3이다. 그 얘기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b의 값이 3이다 라고 나와요. b가 3이래. a가 2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네요. 그죠? 아, 2, 아니지. 3, 7. a가 1이구나. a가 1,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8, 9. 그래서 a가 1이고 b가 3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를 굳이 왜 이렇게 풀었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별로 고민 안 하고 풀려면 이런 거 한다. 여기서 얘 이렇게 생겼으니까 좋아. 그럼 양변 제곱하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9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5구나. 그래서 이 식에다가 b 자리를 다 때려 넣어요. 그리고 뭐 다시 막 유리화하고 인수분해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몇 줄 더 써야 된다고. 근데 계산하는 거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조금 잔머리를 굴려보자면 어차피 분자가 0이 될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고 그래서 x-2가 약분될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고 그럼 그걸로 뭐 1차항을 보든지 상수항을 보든지 해서 인수분해한 결과가 누구인지를 금방 찾을 수 있다고요. 사실은 굳이 막 복잡하게 이 막 조립제법 이런 거 안 써도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이야기고 이것도 이제 산수를 많이 하다 보면 알겠지만 결국 유리화라는 과정을 거치면 분자가 3 빼기 3이었거든. 그거 분모 그대로 내려오면 3 더하기 3이 될 텐데 이 3 더하기 3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한다고 해서 이걸 쓴 건데 사실은 쓰지 않아도 3 더하기 3이 있을 거라는 걸 뻔히 안다는 거야. 대입을 해서 이상해진 이유는 0분의 0이어서 이상해진 거잖아요. 그럼 분모가 0이 아니거나 분자가 0이 아닌 어떤 인수들은 나쁜 놈이 아니야. 걔는 결과적으로 그냥 살아남을 녀석이라고요. 6이라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0분의 0인데 얘를 유리화를 해서 3 빼기 3이었던 걸 분모로 내려 그건 어차피 3 더하기 3이라는 더 이상 0이 아닌 어떤 인수일 거니까 이거 안 써도 된다고. 그냥 6일 거라고 뻔히. 얘는 약분될 거고 얘는 6이라고. 이렇게 안 쓴다고. 그냥 6 이러고 계산하고 끝나면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되는 거냐면 얘는 어차피 약분될 녀석이고 x-2는 요거 유리화한 3 더하기 3은 6으로 남아있을 거니까 이거 제곱한 거에서 이거 제곱한 걸 뺀 거 중에 x-2가 약분된 남는 이거만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다 2 대입한 거 이거만 생각하면 된다고. 6분의 이거가 6분의 5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요. 많이 연습해서 그런 거지. 꼭 제가 지금 말한 거대로 안 풀어도 아까처럼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온다? 그래서 답이 나오면 답이 나오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발전이 없다고. 이 얘기 왜 하냐면 답이 나와도 뭔가 약간 잔머리를 굴려보면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덜 헷갈리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란 이야기예요. 우린 서술형을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제. 빨리 산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세요. 그런 소리입니다. 7번도 볼까요? 생각해보는 거야. 3의 수렴회 때 분자 쳐다보면 ax 빼기 2a니까 a로 묶으면 x-2가 붙어 있거든요. 분자 0이잖아. 수렴했잖아. 분모 0이어야죠. 2 대입해서 0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분모는 인수분해 해보면 보나마나 x-2가 인수로 들어있었을 거예요. 약분 돼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또 하나 누구니?
x 더하기 1이 와야 돼요. 왜 더하기 1이 와야 되냐면 전개했을 때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거 말고 다른 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전개해보면 b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그렇게 찾는 거라고. 이걸 2를 대입하면 4 빼기 2 더하기 b가 0이니까 b가 2야. 아니 그래도 되는데 그거 해놓고 나서 다시 인수분해 할 거잖아. 이렇게. 미리 하자고 이렇게. 분자는 a에 x-2라는 거 빤히 보이고 그 다음에 x-2 약분하고 2 대입하면 3분의 a가 3이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한두 줄 만에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녀석이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8번은 fx가 누군지 안 나와 있는데 구하라고 한 건 극한값이고 fx 자체의 극한값은 찾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확실한 건 뭐냐면 요 식을 쳐다보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 x 더하기 1 fx 2x 세제곱 더하기 1인데 우리는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건 얘지만 얘를 직접 찾을 수 없으니까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양쪽 옆이 수렴하게 만들면 돼. 그래서 요 x 더하기 1 양쪽으로 다 던지고요. 그 다음 x제곱으로 더 나누는 거지.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로 식이 바뀌게 될 거고 그 상태에서 뭐 한다고요?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달아준다고요. 식을 굳이 이렇게 변형을 한 이유는 뭐였다? 그래야 얘가 2에 수렴하고 얘도 2에 수렴하니까 얘도 2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fx 자체의 극한값은 찾을 수 없지만 x제곱분의 fx는 무한대로 보내면 2에 수렴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주어진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x제곱분의 fx가 나타나게 하면 된다고. 분자 분모를 x제곱으로 나누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3 빼기 0 분의 2 더하기 4 이렇게 생긴 게 극한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산수는 해보시면 되니까.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예제랑 유제를 마치도록 하고요. 레벨 1부터 예제 유제 풀어보시고 오늘 레벨 1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 함수 극한에 있는 레벨 1, 레벨 2, 레벨 3 그리고 대표 기출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